편의점 좀 들러주세요. 목이 너무 마릅니다. 콜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 콜라 라이트 같은 거 사 먹자. 아니,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2,500원. 아 있어? 그래 가자. 와, 나 대표님이 아이스한테 묻는 거 처음 봐. 그래? 그치. 그 한시적으로 30도가 올라가면 먹어. 여러분, 저 대표님이 불량식품 사주셨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뭐? 이거 공유 아세요? 뭐지? 테이프. 테이프라는 불량식품? 공유 어렸을 때 없었구나. 아 진짜 일시 잘하셨군요. 나는 입이 궁금하면 계란 부쳐 먹고 그래. 근데 여러분, 이게 쑥떡해 옛날에 드시고요. 50원, 100원이었던 게 지금은 500원이랍니다. 와. 진짜 비싸다. 하나씩요, 대표님? 그 당시에는 이게 생산하는 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소량 생산이니까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뭘 다들 알아. 그런가요? 안 궁금하다고. 여러분, 이제 요게 좀 테이프 먹어본 사람의 요령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어머니 드셔보실래요? 여기서부터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네. 그건 말게 없어. 안 줬거든요. 어이 버릴라 그랬더니 역시 좀 뭘 알아. 네. 이 살살 녹는 맛이 있어요. 아, 이거 먹어봤어. 아 진짜요? 불량식품 먹방인가요? 네. 이제 시승기에 테이블 끊겠습니다. 빰빠라밤빰빰빰빰빰빰 뚝. 야. 시승기 우리 함께 시승해봐요. 차량 평가를 해요. 어떠십니까? 아, 너무 멋진데? 자, 지금 요게 그 그랜저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네. 전륜 쪽에 롤스테프니스가 좀 부드러워요. 네, 그러니까 그랜저 아이즈는 이게 좀 강해가지고 방금 같은 때 약간 이렇게 좀 롤을 저항하다가 이게 롤이 완전히 이렇게 강하게 잡혀져 있는 게 아니라 스테빌라이저로 강하게 조여져 있어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또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그 롤이 저항하는 어떤 한계점이 금방 오고 요것 때문에 언더 오버가 자꾸 교차되는 일정한 어떤 코너링 포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티어 특성이 교차되는 어떤 느낌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랜저 IG를 타보면, 네. 야, 앞이 단단하네. 네. 라고 느끼기 쉬운데, 그걸 타고 얘를 타면, 뒤가 단단하네. 그렇죠. 라는 느낌, 네. 역의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랜저 IG의 서스펜션 어느 정도 풀면 얘랑 비슷해지거나 한번 그걸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비슷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K7도 기본적으로는 단단한 느낌을 살짝 얹어놓긴 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단단한 느낌이 지금 이 도로가 좀 울퉁불퉁하잖아요. 네네. 울퉁불퉁할 때 뒤에 짐 실은 게 퉁퉁퉁 튀는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네네. 네. 거기서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하중을 받았을 때는 이게 하중을 부드럽게 머금습니다. 차가 딱딱한 건 네. 아닙니다. 어느 정도 롤을 허용을 해요. 네. 차는 예. 부드러운데 노면의 진동을 받을 때 그 진동이 몸으로 좀 전해오는 경향은 있어요. 그 피드백을 좀 주는 거죠. 요즘 현대 기아차들이 왜 그런 피드백을 자꾸 주려고 할까요? 스포츠적인 어떤 맛이 좀 있고 적당히 유러피안 스타일에서 어느 정도 맛을 좀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스포츠성을 느껴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전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준대용 모델인데 네, 그러니까 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기본형에 따면 노면 안 좋은 길을 줄 때 약간 퉁퉁 튀는 느낌이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차에 딱 처음 올랐을 때 네. 와 고급스러운데 네. 라는 그 느낌을 딱 놓고 보면 차는 고급스러운데 노면 진동은 좀 많이 올라오네 하는 그 약간 상반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살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세대 전에 독일 중형 세단의 느낌을 살짝 이 하중이 강하게 걸리지 않았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느낌을 좀 구현하려고 네, 이렇게 그럴 올려놓은 수 것 있죠. 같아요.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하중을 받으면 이게 뭐 스포츠 세단처럼 강하게 저항을 하진 않습니다. 딱딱하지 않습니다. 네, 롤이 좀 차는 말랑말랑해요. 있어요. 네. 그리고 기아는 뭐 밸런스를 잘 가져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롤이 있다 그래서 뭐 코너링이 불안하거나 아, 그렇지 않죠. 이거는 성능 자체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거 밸런스를 잘 가져가면서 승차감을 그래도 적절히 가져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는 실질적으로 롤이 저항하는 어떤 그런 느낌 대비 이 살짝 그 피드백을 주는 네. 초반에 운전자가 캐치할 수 있는 스테프니스가 거슬린다 그러나요? 살짝? 많이는 아닌데 조금 완화시켜도 됐을 뻔했을까. 얘기하자면 굳이 그 MVH에서 바이브레이션의 그거는 아니고 네. 허쉬니스 쪽이에요. 약간 불쾌감을 살짝 주는. 그 이게 크다는 말씀이 아니라 네. 실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기본적으로 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허용을 하는데
약간 승차감도 좀 이렇게 걸러주면 네, 지금도 꿀렁꿀렁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걸러주면 좀 한결 낫지 않았을까라는 느낌. 왜냐면 어차피 이걸 걸러준다 그래서 이 스포츠석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처음 이제 접하는 시승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통할 것 같긴 해요. 자, 고객님. 야, 이게 말이죠. 지금까지는, 예? 우리 국산차가 물침대 같았다 그랬는데, 현대기아에서, 그 왜 외국 사람, 피터, 예? 그 피터, 예, 뭐, 알버트 비어만? 예, 왔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들어봤죠. 아, 예. 그분들이요. 저기, 유럽에서 난리던 분들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현대에서 그냥 몇십억씩 주고서 그냥 싸운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예, 팔 걷어붙이고 막 튜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튜닝을 했는데, 서스펜션이 지금 유럽차도 다 씹어먹어요.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 이음새, 여기 한번 이렇게 딱 지나가 보세요, 요런데. 예. 이렇게 통통하고 튀죠? 옛날에 어땠는지 줄 아세요? 쑥 하면서 몸이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예전에 국산차가 어떠세요? 딱 느껴보니까. 단단한데요? 계약서 쓰시죠? 저 단단한 거 별로. 난 단단한 거 싫어하고요. 물침 같은 게 좋으니까 그런 걸 보여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건 통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자, 지금의 현대기아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럼 이제 고객들은 끄덕끄덕 하거든. 근데 굳이 요거를 허용하지 않고서도 기아는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을 튜닝을 하는 브랜드인데, 굳이 이런 거를 이렇게 해놨다는 건 뭐 호불호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아주 큰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특징이 있다.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걸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카메라에 동그랗게 나오는 부분에도 네. RPM이 네. 계속 나와줍니다. 아, 네. 그런 디테일. 네. 되게 신기했어요. 카메라가 켜지면서도 RPM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 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링이죠. 요즘은 이제 그런 그 펌웨어들이나 또 스캔들의 그 소프트웨어링을 잘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산차의 품질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확실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수입차 브랜드가 이제 프리미엄 영역에서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라든지 노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우리나라 차들이 많이 쫓아왔어요. 정말 빠르게 쫓아왔습니다. BMW나 뭐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랑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직은. 그러나 이제 비슷한 브랜드의 일본 브랜드라든지 미국 브랜드의 요 가격대의 차량 비교를 해보면 소비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 아프게 고민을 할 만큼 품질 차이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실내 공간 빼고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현대기아가 더 잘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다 잘해놓고서 이제 에바가루 같은 거 뿌리는 거죠. 다 잘하면 좀 이상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 현대기아답지 않거든. 이 고객들이 당황할까봐. 그게 아니라 차가 너무 좋다고 너무 밖으로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애를 좀 보라. 애를 좀 보라. 아, 에바가루로 그런 거를 경고를 하는 거구나. 에바가루가 나오면 집에 갈 때가 됐구나. 아, 혼자 다니면서 에바가루 마실래? 집에 가서 봉사할래? 아하. 그래도 이렇게 뭐 호흡기에 안 좋은 거보단 낫지 않냐? 배려 넘치네. 그러면요, 배려가 넘치는군요. 3000cc 266마력을 내고요. 31.4kg 포스미터의 토크를 내는데 시원시원하네요. 네, 이 정도면 뭐 출력 부족이야 뭐. 지금 딱 한 3,800까지만 밟았습니다. 네, 3000rpm 사이에서 리스폰스 반응성도 뭐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요. 그 변속기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자동차 회사에서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만들죠? 한국은 현대? 예, 현대가 6단 변속기, 8단 변속기, DCT 다 만들죠. CVT도 만들어요. 현대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술이 없어가지고 하도 여기저기 손볼리던 경험이 있어서 왜 없이 살면은 통장 잔고에 막 집착해. 돈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현대가 너무 없이 살아가지고 지금 기술 하는 거야. 다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그게 너무 자기 손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제 다른 데서 협력해서 조금 온라인에서 구성해서 하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어렵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원천 기술 확보하는 건 좋은데 협력업체에 쥐어짜거나 원가 절감하거나 이런 것들 문제죠. 에바가루도 그래 생기는 거예요. 원가 절감에서. 자, 이건 영상으로 지금 빨리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1.5배입니다. 지금 봐서 가는 것 같지만 1.5배입니다. 와, 근데 속도 금방 오르다, 진짜. 아, 네. 뭐 힘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고속 안정감도 좋네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낮은 속도에서 이렇게 노면 읽어주는 느낌과 속도나 하중이 걸렸을 때의 서스펜션의 반응이 좀 다르니까 약간 좀 이질감이 좀 있네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노면에 따라서 이렇게 차가 출렁출렁 약간 출렁이는 맛이 있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차가 단단하게 쫙 깔려서 안 가고 네. 왜 이렇게 떴다 내렸다 하지? 근데 이거는 차를 부드럽게 해주려고 하는 그냥 그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아가 바로 이런 그 롤을 허용하면서 밸런스 잡아가는 특징인데 요 성격은 그대로 있는데 약간 조미료를 좀 뿌린 느낌이에요 초반에. 그래서 처음 인맥 딱 냈을 때 약간 자극적인 맛을 좀 주려고 해서 이렇게 MSG를 좀 강하게 뿌렸다든지 그리고 설탕이나 고춧가루를 착 뿌린 느낌. 네. 그 스포츠 맛만 먹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뭐 의미가 없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본질적인 거를 느낌을 좀 알고 밸런스를 왜 이렇게 가져갔을까 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좀 아쉬움이나 그렇지 않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는 스포츠성이 나름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피가 아까 얘기했듯이 통풍 시트 진짜 시원하네요. 그죠? 네, 냉풍 시트네요 이거. 냉풍 시트. 네. 고급차입니다. 3단을 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통풍 시트를 많이 안 하고 냉풍 시트를 많이 해요. 유럽은 되게 통풍 시트를 많이 합니다. 바람만 나오는. 2.5 스마트 스토리 같은 경우는 3,100에 3,300만 원대거든요. 근데 3,300만 원대부터 통풍 시트가 있어요. 3,300만 원대부터 통풍 시트를 기본으로 넣는 브랜드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독특한 옵션으로서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거의 없고요. 미국 차들은 좀 간혹 있죠. 현대 기아차가 옵션은 잘 가져가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옵션들을 이제 넣어놓고 이제 그걸 장사를 하는 게 좀 소비자 선택권을 주기보다는 패키지로 판매하는 묶음 판매.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1+1, 2+1이 진짜 그러게요. 진짜 약해. 뭐 두 개 묶여있으면 막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하나만 더 사면 상품이다 그러면 필요 없어도 사고. 아, 맞아. 이게 그 덤이라는 거에 굉장히 우리가 약하다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판매할 때도 덤을 주지만 살 때도 덤 없이는 사긴 좀 그래. 근데 덤만 주면 필요 없어 산다고. 차를 유통해야 되는데. 야, 똑같은 데 와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PD랑 김드라는 동급이에요, 뭐 그렇죠? 어쩌면 똑같은 데 와가지고 저기도 아까 돌라 그랬는데 나도. 여기도 못 돌고 그러면서 아까 고모님 뒤에서 너 볼 때 이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아이고 그러잖아. 여기 돌았어야지. 그래서 근데 똑같이 하고 있어. 혼수 든다고 지금. 에. 그런데 이게 3000cc GDI-O 람다 인지 들어가 있는데요. 네. 리스폰스 좋네요. 네. 3000에서의 반응성이 상당히 활발해요. 네. 네, 그리고 요 가용 연격에서 토크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엔진 치고는 답답하지 않고요. 오늘 최대로 내본 게 4,000rpm, 4,500rpm 정도 냈는데 소리도 시끄럽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소음 대책을 잘 해놨는지 특히나 이게 지금 타이어가 미쉐린 MXM4인가 그런데 네. 노면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네, 뭐 사계절 타이어 중에서는 좀 괜찮은 타이어죠. 2.5 스마트 스트림이 이제 직분사하고 푸트분사 같이 쓰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198마력이에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00마력이 안 넘으니까 3.0 500cc 차인데 출력 차이가 꽤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3.0으로 아무래도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트림 하니까 듀얼 포트 분사긴 하지만 또 내구성 문제가 대두됐던 그런 엔진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GDI 쪽에 부담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3.0을 많이 뽑으실 것 같은데 출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나 좀 출력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리스판스라든지 뭐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3.0을 뽑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2.5 모델이 출력이 어느 정도 뭐 나갈지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차주분께서 처음에 불만이 하나 생겼다고 하는 게 브레이크pedal 밟을 때 악셀에서 발 한번 들었다 내려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든다고. 네. 저도 이 정도는 심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느낌인데 이 정도가 유난히 얘가 그 간격이 크다라기보다 약간 좀 그런 듯 큰 듯한데 맞아. 그래도 심한 정도는 아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핸들이 약간 좀 누워있다라고 그러셨는데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십니까? 살짝인데 의식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데요. 그럼 차주님 엄청 예민이네. KKC님은 이제 예민남으로 예민. 최다 협찬 차주 플러스 예민남으로. 너무 예민해. 거의 세교수급이네요. 세교수도 예민한데. 세교수 피곤하죠. 아, 세교수 예민해요. 뭐, 요 정도 상품성이면은 3,600 가까 50에서 이제 드라이브 YG까지 넣어서 타신다 그러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풀업 다 얹어서 사기에는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반반일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유럽 브랜드의 주경 세단 프리미엄 브랜드보다는 여전히 한 900만 원 가까이 저렴하긴 하고요. 소비자 가격 말고 할인 다 받고, 예. 뭐 차량 간의 비교는 이렇게 좀 한마디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차만 놓고 보면 상품성은 뭐 분명하게 잘 가져왔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예, 그것도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준대형의 A2B카로서 가족 용도로 사용한다. 나쁘진 않을 것 나쁘지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구성도 이만하면 신경 많이 썼어요. 네. 막 나파 가죽에다가 도어 트림이 워낙에 그다음에 열어놓다 하이그로시 처리도 고급스럽게 돼서
이 하이 모델은 이거랑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 예, 기본형이라든지 뭐 엔트리, 뭐 노블리스에다가 뭐 이런 어떤 그 스타일 패키지 같은 거 안 넣고 인테리어 패키지 뭐 이런 거 좀 맞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좋은 품질이 나온다고 보여주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풀업하실 분들이 그 5 시리즈나 뭐 이런 그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형 엔트리보다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거 살 바에는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양 PD는 어느 쪽이에요? 저는 한차가 필요 없으니까 좋습니다 이거. 아, 이걸로 할 거예요? 네. 네, 역시 기빠. 아, 고모님 원래 어떠십니까? 한번 가야지. 저는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고민되죠? 네. 네. 살짝 고민이 근데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쪽이 맞다라고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수준이에요. 비등비등하다 이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성비가 너무 확 좋아가지고 아, 그냥 다 감안하고 나 이거 할래. 그치. 사실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프리미엄의 엔트리 브랜드를 짚을 만큼 얘가 매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애매해. 그래서 이 굉장히 그걸 가지고 고민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 우리나라의 중형, 준대형 이런 차들의 품질이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게 올라왔다는 되게 거예요, 멋있는 지금. 아무리 엔트리랑 비교를 한다 그래도 이제 비벼 볼 수 있는 맞아. 조금의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는 대등하다가 아니라 얘가 풀옵션을 가득 채우고서 한 8,900만원 저렴한 거와 얘보다 한 8,900만원은 비싸지만 엔트리와 비벼볼 수는 있다는 거야. 고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지. 의미가 있어요. 오른손으로 비빌까 왼손으로 비빌까. 양손을 들어주세요. 그렇지. 깨끗한 노면에서는 승차감은 진짜 좋네. 너무 편하고. 아까 그 약간 울퉁불퉁하는 그런 길 말고. 예, 그 잔진동에 대한 어떤 그 불쾌감, 약간의 허즈니스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좋네요. 확실히 큰 차라 그런지 이 파노라마 선루프다 이게. 근데 속이 시원하죠. 네, 얘가 진짜 뒤에서 보니까 개방감도 좋네요. 지금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잘해요. 그런데 이제 뭐 썬루프도 저희가 이제 강제로 한번 내긴 할 텐데요. 이게 안전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아 않습니다. 진짜 예. 여기 약해지니까. 예, 그렇게도 하고 이게 차량 중량을 중과시키는 또 원인이 돼요. 와 근데 이건 진짜 크니까 비 내리면 진짜 좋겠다. 그렇죠. 누워가지고 물방울 떨어지는 거 보는. 그러니까. 파노라마 선루프가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푸주에서 글래스 루프라 그래서 아예 그냥 열리지는 않는데 위쪽은 다 글래스로 그냥. 그게 그것도 한동안 유행이었었죠. 이쁘겠다. 그게 개방감이 좋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런 비 올 때 정말 좋은 그래. 그 풍경을. 개성이 있죠. R&D+PS가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네. 어떻습니까? 근데 얘가 네. 일부러 유격이라기보다 네. 약간 핸들 스티어링 동작에 비해서 그러니까 너무 정밀하지 않게 너무 네.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게 조금 조율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 시에 편안해요, 마음이. 조금 돌렸을 때 반응이 너무 빠릿빠릿해서 빠릿빠릿하면 네. 피곤하거든요. 신경 쓰이죠. 네. 네. 그러니까 승용차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용도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잔진동을 살짝 이렇게 피드백을 올려주는 게 약간은 거슬려요. 뭐 그것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됐는데. 네. 기아에서 이런 밸런스, 그러니까 롤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밸런스 잡아나가는 능력은 현대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느낌이. 요즘은 비슷한 것 같죠. 요즘은 현대가 또 많이 네. 따라왔어요. 이게 과거에는 이게 약간 좀 격차가 있었는데. 비교를 과거의 현대랑 네. 지금 비교하고 계시죠. 네. 그랜저가 페이스리프트 나오게 되면 그거 되게 궁금해요. 롤스테프니스를 어떻게 잡아놨을까? 네, 네. 굉장히 궁금해요. 소나타가 네. 바뀐 걸 보면 그래도 네. 또 확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해요. 그 소나타가 그걸 빼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랜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현대가 빼놨으면 뭐다? 우측교 때문이다. 어쨌든 소나타의 그 거동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것도 우리 때문인가요? 서브프레임 이렇게 확장한 것도? 아, 그렇죠. 다 우리 때문이군요. 양 PD가 저렇게 바보스러운 것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 때문인가요? 우측교 때문이지. 아, 그렇구나. 바보스럽다뇨. 의심이 많아진 거지. 아, 이거는 100%고 이거 루머도 아니고 팩트. 아, 소음 같은 경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소음은 만족해요. 소음. 네, 노면 소음이나 공기중 주행 소음이나. 차체 위로 올라오는 진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저는 뭐 딱 아까 그 안 좋은 노면, 퉁퉁 네. 튀는 노면을 지날 때 그 튀는 충격이 살짝 차체에 많이 오는 그 외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하부 소음이 약간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아, 이렇게 방음 처리가? 네, 하부 쪽에서 약간 소리가 좀 많이 올라오는 듯한데, 그러니까 인테리어의 어떤 느낌하고 이게 상당히 좀 그
페이스리프트 거치면 고급스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부에서 맞아요. 올라오는 소음은 약간 거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파 가죽하고 풀옵션으로 다 해놓은 이런 그 고급스러워 보이는 요급에서는 그렇죠. E급에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테리어하고 소음 대책하고는 약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풀옵션하고 기본형 모델이 느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게 그렇죠. 네. 풀옵션을 타면 와 차 고급이야 네. 하고 탔는데 막상 밖에서 들리는 소음은 풀옵션이나 기본형이 똑같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대치가 올라가 있는데 네. 그까지는 아니네라면 이제 차가 좀 소음이 크다고 느낄 수가 있고 기본형에 있는데 뭐 그러네 하고 탔는데 차도 뭐 이 정도 소리면 괜찮지 뭐 그렇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100짜리 기본을 탔을 때는 요게 쏘쏘 여기 지금 4430이란 말이에요. 요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이게 태생이 고급차는 아니구나, 태생이 아주 럭셔리 차는 아니구나라는 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드러나는 묻어나는 거예요. 거죠. 네. 요건 조금 부정한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의 휘도라든지 해상도 좋고요. 괜찮네요, 해상도. 해상도 좋아요. 그 다음에 터치바는 괜찮고요. 또 베젤이 상하 베젤을 굉장히 네로 스타일로 해놔가지고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자동차 베젤로서는 굉장히 얇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 보여요. 이렇게 해서 구성하면 이게 그 디스플레이도 되게 부각돼 보이면서 모니터 장치들이 되게 고급스럽죠. 이런 것들은 잘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센터 터널 쪽에 버튼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관적이면서 버튼 질도 괜찮아요. 네. 근데 저는 저 하이그로시가 이게 너무 좀 과하게 쓴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살짝 들긴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왕에 그 가죽으로 이렇게 좀 둘러놓을 것 같았으면 요 대시보드 쪽에도 가죽 옵션을 이렇게 좀 적용을 해서 풀옵션 모델은 좀 이런 데 차별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한결 더 고급스러워질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태생이 아주 고급차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우레탄이에요. 이 정도 속도에서도 노면 타는 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면 이거는 이제 하부 소음 쪽에 소음 쪽이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아주 이렇게 좋은 편은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 국내 브랜드의 소형차들이 좋아졌잖아요. 네. 비약적으로.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네요, 지금. 그러게요. 네, 올라가네요. 소형차, 뭐 준주정차로 품질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형차, 준대형차도 이제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제네시스가 또 어떻게 나올지가 또 기대가 되고 셀토스도 좀 기대가 되네요. 다음에 우리 차 타고 다니면서 세 명이서 네. 딴 차들 막 이야기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양 PD가 얘기했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저 차 뭐야? 저차 하자고. 뭐야 하는 코너를 한번 할까 아. 했었는데 대표님이 귀찮으시다. 왜 또 나야? 내가 대표님 하자고 했지 대표님. 내가 밤그림 쓰면서 우리 한번 하자 했더니 나중에 차 타고 다니기가 귀찮으니까. 근데 그 얘기 1년 반 전부터 했거든요. 1년 반 동안 귀찮더라고. 여러분 성화가 있으시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찮음이 끝나질 않네. 이미 코너 이름을 정해놨어. 저차 저 차 뭐야? 기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좀 아쉬운 게 현대랑 한솥밥을 먹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가 상당히 어떤 다양한 컬러로 발전했을 거예요. 엘란을 출시했던 브랜드라면 뭐든 다 했을 거예요. 여건이 됐었으면 1300만 원씩 까고 팔았다라는 거는 전무후무한 일이거든. 이거는 그거 정말 인정해줘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대단한 자동차 문화를 한국에 소개시켜주고 싶었으면 그런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그걸 국내에 도입을 했고 또 그걸 제안했을 때 경영진이 그걸 받아줬다는 것도 놀라운 거야.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현대 분위기에서는 결코 네,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기아를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박수 한번 칩시다. 멋져 기아 박수. 멋져. 전방 차량이 출발했습니다고 지금 메시지. 예. 후보하기 아까운데 했잖아요. 네. 앞차가 가니까 빨리 가세요. 네, 저런 레이더스 기능들. 네. 핸드폰 하지 말고 가라. 네. 갑자기 감동이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쁜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뭐 드라이브 아이즈로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고요. 편안하게 뭐 옵션 많게 풍부하게 누리면서 타기에는 좋은 구성이에요. 네, 4,400만 원이 약간 비싸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으나 뭐 수입차에서 이 정도 구현하려면 또 많이 더 비싸지니까. 그러겠죠. 여기 오페라 글라스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쿼터 글라스. 네. 오페라 글라스. 네. 그걸로 보면 오페라가 보이나요? 보일 듯요? 왜? 그걸로 보는 세상이 오페라입니다. 아하. 받아줬어. 그 다음에 이 뒤에 2열 시트가요, 대표님. 네.
여긴 동그랗고 여기는 일자야 가운데는. 네. 난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요? 이게 일자로 앉게 있으면은 앉기 불편하잖아요. 가운데 누가 앉을 때. 근데 이제 양쪽에 사람이 앉아있는데 가운데 껴서 앉으려면 그죠. 시트까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응? 그 생각. 그건 배려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맞아. 고급차냐 배려를 좀 했냐 안 했냐 네. 그 차이를 느끼는 게 이 LED가 네. 안으로 쏙 들어가서 사람 운전자의 시야에 거스리지 않으면서도 비출 때는 비추고 하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중형 정도까지는 그냥 불이잖아요. 이 불을 켜놓으면 시야에 눈이 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구멍이 쏙 들어가서 아래를 비추면 눈에 부시지 않으면서도 여기 안쪽은 환해지고 이런 게 배려 같아요. 저 정도면은 페이스리프트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타이어도 보면은 이제 타이어도 길이 안 들어있어요 지금. 네. 타이어에 그 기름도 안 빠져서 지금. 맞아요. 네. 새 타이어는 소음이 좀 클 수 있어요. 맞아요. 길이 들면 네. 적당히 이렇게 돌출된 부분가 적당히 마모가 되면 더 조용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가 또 링크도 제자리에 좀 서스펜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장재라든지 외장 판넬 조립된 부분들도 이렇게 자리를 다 찾아야 돼요. 수만 개가 하나로 이루어진 어셈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이렇게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유기체로 이게 잘 조화가 되려면 길을 잘 들여야 됩니다. 초기 1000km까지는 그래서 다양한 회전수를 사용하면서 부드럽게 출발하고 부드럽게 멈추고, 예, 급가속 좀 주의하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을 잘 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길을 안 들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들이면 뭐 어딘가 네. 모르게 노화가 빨리 되는 거예요. 길 안 들인다고 해가지고 차가 엉망이 되거나 뭐 품질이 확 떨어지는 건 아닌데, 초기 품질이 오래 갈 수 있는 게 좀 단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고장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니까 조율을 하라, 캘리브레이션 하라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운동할 때 뭐 준비 운동 따위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된다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네. 장기적인 시점에서 준비 운동에 해당하는 거죠. 네. 현대는 지금 무서운 게 없는 거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뭘 살 거야. GM 삽질하고 있고, 르노 삼성 SM6에다 토쇼핀 박아가 살고 있고, 쌍용은 지금 뭐 SUV 만들고 있는데 정신 차리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위협이 될 만한 차가 아직은 없고,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뭐 에바가루가 나와도 이러는 거죠. 네. 소비자들이 속 터지는. 그래도 소비자들이 그걸 아는데 불매를 못하는 게 뭐냐면, 대체제가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그러니까. 어디로? 불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일본 불매를 한다고 하지만 이 곳곳에 숨어있는 뭐 그런 제품들 그거 어떻게 알 거야.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를 일본이 불매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이콧을 한다고 우리나라만 압박하냐? 그러면 그 소재를 못 받아서 완성품을 못 갖다 주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유럽, 일본도 영향이 큰데 서로 같이 죽자는 거야. 누구 하나 죽자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현대기아도 이렇게 되면 고객들이 불매를 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불매를 해가지고 다 하는 그럼 대체제가 뭐가 있어? 맞아. 이래서 규정 발전이 중요한 거야. 이래서 대체제가 있어야 되고 여러 브랜드들이 경합을 해서 균형을 맞춰야 돼. 그래서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가 잘못을 하면 나 저거 살래 하고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 브랜드가 빨리 고쳐가지고 아유 고객님 저희가 고쳤는데 돌아오세요. 네, 돌아오세요. 그래서 결론은 기아가 나쁜 놈이야. 기아가? 왜 현대에게 인수를 당해가지고 오늘날의 사태는 다 이 기아 때문이야 이게. 아하. 다 니 때문이라고. 니 때문에 기아. 역사상 그 인류의 재앙이 역병과 기아잖아. 이 기아가 그 기아예요? 시승계 결론은 너 때문이야. 기아 너 때문이야. 아, 이게 결론입니까? 그렇지. 기아 인류가 행복하려면 기아를 해결해야 된다. 기아 화이팅. 네. 왜 또 결론이 기아 화이팅이야? 화이팅 해야지. 기아를 그러네. 해결했는데. 화이팅. 너한테는 기아가 로마구나 중간은 그냥. 다 필요 없고 마지막은 하여튼 기아 화이팅이야. 중요한 거 안 들었어. 커트하고 대체가? 기아 힘냅시다. 우이독종이다 진짜.
우이독경 마무리할까요? 네, K7 품질 많이 좋아졌네요. 네.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그 적당하게 선택을 하면은 뭐 나쁘지 않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풀옵션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차 프리미엄 브랜드 엔트리 고민하시는 분들이면 네. 특질을 잘 비교해보고 네. 선택을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어느 게 확실히 나은 선택이다라고 애매한 수준까지는 온 것 같아요. 잘 비교해서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차형의 의견 따위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ETC입니다. 아 왜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당히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원하시는 맞는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힘든 부분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아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뭐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즌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K7을 또 협찬하신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부 와인딩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